이어서 사구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 질환은요, 말기 신질환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가 사구체다 이렇게 되면 사구체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시죠? 사구체가 이렇게 있었고, 그거를 보호만 주머니가 감싸고 있었고, 그다음에 세뇨관이 이렇게 있었죠. 그거를 합해서 뭐라 그랬어요? 신원, 네프론이라고 했었던 기억 나시죠? 그래서 사구체 이렇게 채 모양으로 생긴 그 사구체에 문제가 생긴 걸 사구체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구체 질환은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원발성은 급성 사구체 신염,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 만성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무증상 소변 이상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 몸뚱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이걸 이제 원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속발성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게 2차적으로 발생을 한 게 이제 속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선행되는 질환으로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당뇨성 사구체 병변 등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사구체 질환은 환자가 이런 증상, 사구체 질환에 대한 증상을 보이게 되면 환자를 신장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종류를 좀 규명을 해서 이제 환자를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구체, 급성 사구체 신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시험 문제는 여기 거의 급성 사구체 신염에 거의 위주로 해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꼭 짚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빨간표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은 어떤 사구체의 염증성 변화, 어떤 균에 감염이 돼서 그게 사구체가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 염증의 변화가 면역 반응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이게 이제 신부전으로 유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호발 연령은 학령기 아동에서 있고, 성인에서는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남자에게서 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인은, 자, 이제 빨간 표시 이제 하시고요. 원인은 여기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요게 이제 원인균 대부분 이런 대부분의 이제 균이 이제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다라고 되어 있죠. 어렵지만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감염이다. 이걸로 인해서 보통 일어나고요. 물론 다른 균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은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 10번만 해보실까요?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오늘 어디다 적어놓고 이걸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호흡기 감염이라든지 피부 감염 이런 것들이 일어난 1에서 한 3주 후에 급성 사구체 신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감염이 되면 항원항체의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고요. 이게 혈액을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렇게 돌다가 사구체 기점막에 얘가 침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사구체막의 손상과 반흔을 이제 초래를 하게 돼서요. 투과력이 감소가 되고 신장 기능에 이제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으로는 이 환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한 1-2주 전쯤에 환자가 감기가 있었어요. 목이 좀 아프고 감기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감기는 좀 났는데 갑자기 혈뇨를 보고 단백뇨를 보고요. 고혈압, 발열, 오한, 창백, 식욕부진 이런 오심구토 이런 증상들을 갑자기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기에는 이제 전신 부종이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얼굴과 눈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온성 부종은 아시죠? 피팅 이데마,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부종인데 그냥 부은 게 아니고요. 눌렀는데 뗐는데도 안 돌아오고 손자국이 그대로 낳게 되는 요흔성 부종, 복숙, 그 다음에 가슴막의 삼출, 흉막 삼출, 그리고 우렬성 신부전, 두통, 고혈압, 망막 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시각의 선명함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뭐 이 호흡기 감염이 있고 난 1주, 2주 후에 갑자기 눈 부위가 부종이 좀 생기면서 단백뇨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균에 감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어, 그 진단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 검사는요. 빨간표 일부러 해놨죠. 그죠? 여기에서 이거는 ASO 타이터 이거입니다. 그래서 얘도 빨간표 500만 개 붙여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ASO 타이터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력 징후를 보시면 혈압이 상승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혈압 증상이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신체 검진에서는 복수나 흉막 삼출을 통해서 그런 걸 동반한 우려성 신부전의 증상이 있는지를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소변에서는 혈액과 단백뇨가 나오고 단백뇨가 나온다는 거는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단백뇨죠. 자, 그리고 이제 혈뇨가 나오는데 색깔이 좀 이렇게 콜라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배양 검사해서요,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균을 좀 규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혈액 검사에서는 ASO 타이터가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신생검, 해서 이제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치료는 대증요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증요법은 이 환자가 이제 부종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뇨제를 좀 사용을 해서요. 환자의 어떤 그 수분 조절이 이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좀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항고혈압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쇄상 구균에 감염되고 이런 그 사구체 신염에 이완된 환자들은 페니실린이나 세파계 항생제를 이제 사용을 해서요. 감염에 이제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이제 보채를 형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면역 억제제뿐만 아니고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쓰시게 되세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제 억제를 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염 예방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감염 예방은요. 이 환자가 그 그러니까 이 워낙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의 어떤 그 이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면역 억제제나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면역력이 더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원과의 주의를 좀 특히 하셔야 되고요. 호흡기계, 비뇨기계 감염에 이제 더더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하시면서 손 씻기라든지 개인위생 이런 것들 감염 통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잘 이렇게 환자를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 면역 억제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아까 항원 항체 반응에서는 이 환자 이제 WBC 안에 이제 그 이 면역과 관련된 것들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이 혈장 분리 반출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플라즈마 페레시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혈액을 두 개로 나누면 RBC와 혈장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혈장 그 물 성분을 싹 다 이제 빼버리고요. 신선 냉동 혈장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제 대체를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반응을 하는 거를 다 버리고 이제 RBC만 넣어주고 FFP로 이제 채워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면역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게 이제 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호는요. 그래서 체균형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그 이게 몸이 이제 계속 붓고 막 이렇고 이제 그러니까 신기능이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O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체크를 하시고 체중 측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분 제한과 저염식이 해주셔야 되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치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영양 부족이 되지 않도록 고탄수화물, 저단백, 저나트륨, 수분 제한 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백질을 또 그렇다고 너무 안 주면 또 부종이 또 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소실량은 단백 제한, 단백질 소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이거를 이제 단백 제한 정도가 이제 정해지면서 이제 영양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는 절대 안정하셔야 돼요. 신체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꽤 절대 안정해가지고요. 환자가 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면역력과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피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제 환자가 이제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안정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 부족과 관련해가지고 치료 회복 관련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환자가 이제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량을 이제 잡아서 이제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피부 손상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결, 마사지, 체위 변경, 깨끗하고 편안한 침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후는요, 보통 만성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2주 이내에 급성 사구체 신염은 2주 이내에 회복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혈류와 단백뇨는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보통 95% 이상이 완전 회복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면서 2년 이내에 사구체 신염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 요독증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이제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급성 사구체 신염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걸릴 수는 없지만 걸리면 어쨌든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고 완치를 좀 시켜버리는 게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 사구체 신염은요, 사구체 염증 반응이 1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서 점진적으로 신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고요.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제 병태 생리는 사구체와 요쇄관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콩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예, 이렇게 퇴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서 이 콩팥 조직이 섬유 조직과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면서 혈관이 경화가 되면서 이렇게 신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수년간 지속되는 간헐적인 혈류와 단백뇨가 이렇게 있으면서 검진 시에 고혈압이 이제 발견이 되고, 고혈압이 발견되면서 만성 사구체 신염이 발견되기도 하고, 만성 사구체 신염을 하면서 고혈압이 발견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신 증상으로는 이제 뭐 권태, 체중 감소,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다뇨와 야뇨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다뇨와 야뇨증은 소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게 뭐 신장의 기능이 괜찮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농축 능력의 저하로 인해 가지고 다뇨와 야뇨증이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피부는 황색, 회색 색소가 침전되는 양상을 좀 보이면서 환자가 얼굴이 잿빛으로, 녹슨 쇳빛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신장 기능에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증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혈압 상승 증상으로 해서 잦은 코피나 망막 출혈 이런 증상들을 좀 보이게 되고, 신부전이 이제 있으면서 후기 증상으로는 혈뇨와 단백뇨가 있으면서 GFR이 떨어지고 비엔 크레아티닌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신부전 증상들을 이제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결국은 이제 약물요법과 말기 신질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투석, 신장 이식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간호는 침상 안정, 식이요법, 그다음에 감염 예방, 환자 교육이 있습니다.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은요, 이거는 이제 사구체 신염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급성 사구체 신염이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신부전으로 확 넘어가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생존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은 급성 사구체 신염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임상 증상도 급성 사구체 신염과 유사합니다. 치료는 아까 급성 사구체 신염의 치료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은요, 신장에 사구체 기점막에 손상을 입어서 투과성이 증가돼서, 여기에 이제 투과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신증후군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아동에게서 발병하는데 6에서 7세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로는 이제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원발성은 여러 가지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신장 자체 이상인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속발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5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에 대부분 속발성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이게 간염, 악성 종양, 루푸스와 같은 어떤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전신부종, 고지혈증, 이게 이제 4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단백질이 이제 계속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 혈액 내에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나겠죠. 그죠?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알부민은 교질 삼투압, 그러니까 조직이 수분을 당기고 있는 그런 삼투압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교질 삼투압이 알부민이 낮음으로써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전신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이제 고지혈증이 이제 생기는 그러면서 고지혈증 증상도 이제 신증후군에 있다.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진단은 24시간 요단백 검사하고요. 수분 배설량, 부종 정도, 피부 상태, 체중 측정 해서 이제 보시고, 자, 치료는 급성 사구체 신염과 초기 관리는 좀 유사하지만 악화되면 이 말기 심 질환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약물요법으로는 AC 이니비터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단백뇨가 좀 감소되는 효과를 좀 보일 수 있고, 신중하게 이뇨제를 투여해야 된다. 이뇨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뇨제를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환자에게 좀 이뇨제를 쓸 때는 좀 되게 부종이 있다고 해서 이뇨제를 막 쓰지는 못한다. 이거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원인 질환에 대한 질환을 확실하게 내려진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지 세포 독성 약제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요. 알부민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종과 욕창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질환이라든지 욕창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저염식 권장하시고 고단백식이는 신장의 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감염 예방하시고요. 불안 완화, 정서적 지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장 요로계 외상 간단하게 뒤쪽 부분 좀 보시고 가실게요. 그래서 신장 요로계는 일단 콩팥 손상부터 보시면, 대부분 콩팥은 허리 뒤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찹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혔거나 아니면은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등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콩팥이 이제 손상을 받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 콩팥 손상은 대부분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외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0세 이하의 이제 젊은 남성에게서 이제 호발하고 있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콩팥은 웬만하면 이제 충격에 좀 이렇게 노출이 돼도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막 손상을 심하게 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이렇게 근육에 이렇게 싸고, 그다음에 그 피막도 되게 질긴 그 피막으로 파이브러스 캡슐로 해서 이렇게 싸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또 있었어요? 지방으로 막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충격이 있으면서 이렇게 터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얘가 터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외상을 꽝 받았잖아요. 우리 쾅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멍이 이렇게 들죠. 그러면 피하 조직에 이렇게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신장에도 이렇게 꽝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육안으로는 이렇게 신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요? 소변에서 이제 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혈뇨가 이거의 이제 증상을 콩팥 손상의 증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관 또는 현미경적 혈뇨가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콩팥 주변에 외상을 받은 병력 그리고 신장 주변의 혈종으로 인해서 이런 것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눌러봤을 때 통증이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증상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진단 검사는 그쪽으로 이제 소변 혈뇨가 있으니까 소변 검사하고, 근데 방광 촬영을 하거나 IVP를 하거나 CT를 이제 찍어서 하는데 만약에 신장에 손상이 있으면 조영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장에 더 문제를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장에 이제 그 뷰안크레아틴이 이제 높아서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콩팥 손상뿐만 아니고 다른 신질환이 있더라도 이 조영제를 사용해가지고 CT 찍는 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뭘로 하냐? 초음파 검사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MRI 촬영하시고, 자, 그리고 진단 검사는 한쪽이 손상받았지만 나머지 한쪽에 대한 그 확인과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콩팥 외상의 심각성은 경상, 중상, 응급손으로 경상, 중상으로 일단 나눠지고, 경상은 타박상, 경환열상, 혈종 이런 것들인데 이건 보존요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별로 할 거는 없다. 대신에 누워서 잘 쉬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상 만약에 이제 찢어져가지고 만약에 중상이다 그러면 수술하셔야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치료는 이제 보존적 요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혈뇨가 멈출 때까지 절대 안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환자가 외상을 입었어요. 출혈이 일어나고 혈뇨가 보여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면은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게 한다. 환자 반드시 눕혀놓는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이제 항생제 치료하고 수액요법 하고요. 그다음에 출혈 경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하시고, 그리고 혈종이 있거나 소변 누출이 있는 경우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중증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과 투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 손상은 요로 팽창된 방광에 그 외부에서 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제 파열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쪼그라져 있을 때는 대부분 치골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터질 우려는 안 보여요. 근데 소변이 완전 마려운데 누가 와서 내 배를 찹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방광이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대부분 방광이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되면요. 복강 내에 소변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요. 석션을 이렇게 딱 들고 대기, 원래 수술할 때 석션을 들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물이 빠져나올 거라는 거를, 소변이 막 빠져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방광, 그 총알, 칼, 그다음에 골절된 골반의 뼈가 이제 찌르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폴리를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럼 방광이 이렇게 커져 있겠죠. 특히 그 우리 C색 같은 거 하게 되면 방광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그게 있잖아요. 그 유테러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치골 그쪽으로 이렇게 쭉 찢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폴리를 안 하고 그냥 했다 이러면 방광 찢을 확률이 완전히 거의 100%입니다. 네. 그래서 폴리를 우리가 수술을 갈 때 폴리를 하는 이유는 이런 수술을 할 때 이게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방광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뇨 폴리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방광경 이런 거 할 때 이제 삽입기구에서 이렇게 천공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태생리는 이제 터졌잖아요. 하복부 통증과 혈뇨가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겠죠. 우리 소변이 다 어디로 가는데 복강 내로 이제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소변이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됐고, 소변이 이제 새면 지속적으로 이제 발열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수술로 꼬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를 열고 들어가서 방광을 잘 꼬매고요. 거기서 혹시 더 새는 게 있는지를 잘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복강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질환으로 이제 보시면, 자, 신장 기형인데요. 이 마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발굽 모양, 그러니까 신장이 두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U자형 이제 콩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마제신뿐만 아니라 선천성 형성부전이라든지 발육부전, 형성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무형성이라고 해서요. 환자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인이 진짜 크게 이제 마음을 먹고 누군가에게 내가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내 형제 자매라던가 뭐 아니면 뭐 나의 절친이라던가 다른 기타 원인 기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신장을 내가 떼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하던 중간에 보니까 신장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밖에 없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뭐 초음파 검사 안 해본 이상 뭐 두 개가 있는지 한 개가 있는지 뭐 내가 봤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딱 봤더니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못 주는 거지 뭐. 그거 떼줘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검사 중에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무형성이다. 해서 신장 기형의 이제 하나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낭성 신장병이다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상염색체 유전 질환인데 이렇게 보시면 다낭성이다. 이렇게 신장 전체에 이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다 물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낭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그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난소에도 이렇게 난소에 다낭성 난소라고 해가지고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난임의 원인이 됐었던 그런 질환이 있었죠. 신장에도 그런 비슷한 게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생기면서 신조직의 포도송이 모양의 비기능성 낭이 생성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다낭성 신장병이다라고 하는데요. 증상으로는 신기능 저하, 신장 비대 불평감과 통증, 감염, 파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요거는 대증적 치료하시고요. 이게 이제 터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염증이 좀 생기고 이제 출혈이 좀 생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금기를 하셔야 되겠고,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 정상 신장과 이 완전 신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완전 그 안에 물들을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 몸을 이렇게 몇 배나 이제 부풀린 거 보이시죠? 여기 신장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떼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절제술 수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호는 일반적인 신질환 대상자 간호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화증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계속 높아. 그래가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압력이 계속 높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장 조직에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맞으니까 굳은 살 백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10%는 심각한 이제 신장 손상을 유발한다. 여기에서 또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말기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신경화증은 말기 신장 질환의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고혈압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원인 이 가장 중요한 이 원인 어떤 사유가 이것 때문에 이제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고혈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통 30에서 50세에 이제 성인들에서 많이 생기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증상은 초기 단계에는 이제 정상 심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증상이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 단백뇨, 요새가 농축 능력 저하되고 이러면서 이제 야뇨증이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면서 나중에 결국은 ESRD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고혈압 치료 당근 해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기능을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동맥 협착증은 한쪽 또는 양쪽 신동맥이나 소동맥의 부분적인 폐색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경화증이죠. 그래서 죽상경화증으로 해서 그 혈액 안쪽에 심장의 혈액이 이렇게 우리가 MI가 가장 큰 원인도 이 죽상경화증이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신동맥의 협착증도 죽상경화증.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죽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혈관 내벽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그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혈류량이 이제 줄어들게 된 죽상경화증이 있고 섬유 근육 형성 이상이라든지 동맥류, 혈전, 색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좀 될 수 있고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동맥이 협착이 되면서 그쪽으로 혈류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레닌 엔지오텐신계가 이게 활성화가 돼서요. 고혈압을 유발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고혈압이에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발병하는 고혈압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복부의 잡음이라든지, 그리고 양쪽 콩팥 크기의 차이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질소 혈증이 나타나는 게 이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신동맥 조영술, 이중 초음파 검사, M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치료는 고혈압 때문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 차단제 그래서 이걸로 주시면 약물을 고혈압 제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로는 그 안쪽에 신혈관 성형술이라든지 신혈관 재형성술을 이제 시행을 해주셔가지고 치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실게요. 급성 옆구리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소변 검사에서 혈액이 섞인 혼탁한 단백뇨가 관찰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급성 옆구리 통증과 복통이다. 그러면 옆구리 한번 생각하시고 소변 검사에서 혼탁하다.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WBC. 그렇죠. 백혈구가 나오고 있고 혈액이 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단백뇨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급성 신우신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양원에서 지내는 여성 노인 환자의 요로 감염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요로 감염의 치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 환자 통목욕 권장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수분 섭취 권장하나요? 회음부를 습하게 해서 피부 건조를 예방하게 하나요? 소변을 알칼리화하는가요? 수분을 하루 1000cc 이하로 섭취하나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네, 나머지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2주 전 편도선염을 동반한 감기를 심하게 앓은 서씨가 갑자기 소변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ASO 타이터 맞죠? 아시죠? 네. 자, 문제 4번. 외상으로 인해서 한쪽 신장이 손상된 환자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뇨가 관찰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침상안정. 자, 환자분 누우세요.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5번입니다. 고생했습니다.